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메일로 누가 좀 물어보신 건데, 매매하기 좋은 날, 어제도 장이 솔직히 나쁘진 않았거든요. 좋은 편이었어요. 그리고 오늘도 좋은 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날 뭐 손실이 났다면은 이 뒤에 이제 그분이 요 문장에다가 주식을 접어야 하는 게 맞겠죠? 요런 식으로 갖다 좀 이제 물어보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자학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자, 이거를 봤을 때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장이 좋았어요. 근데 나는 손해 났어요. 손실이에요. 무슨 생각이 들죠?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은 아마 이거이지 않을까 싶어요. 소외감? 그 느낌이죠. 다른 애들, 뭐 어렸을 때, 이제 뭐 놀이터, 이런 곳에서, 혹은 뭐 구슬치기라고 할 뻔했는데, 요즘 분들은 구슬을 안 쳐봤겠죠. 그 구슬치기 같은 거 재밌거든요. 딱지치기 정도까지는 해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여하튼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 뭔가 학교 도시락 싸갔을 때 막 남들 다 소풍 가면은 막 소세지 반찬에다 뭐 김밥 이런 거 싸왔는데, 나는 그런 게 없어. 그냥 밥에다 김이야. 그런 경우, 그런 느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좋아 보이고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이제 안 좋았어, 내 계좌가. 그러면 이제 소외감이 들죠. 그리고 뭔가 좀 이제 착잡한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사람이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제 그 종목을 뭔가 좋아 보이는 게 있으면은 비중을 너무 높아서 내가 건드리지 못하겠다 그러면은 비중이라도 팍 줄여서 조금이라도 뭐 매매 맞파라.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소외감에도 좀 포함이 돼 있거든요. 아니면은 좀 내가 너무 좋게 보는데, 그냥 정작 좋게 보는 거랑은 다르게 막 한 2, 3% 오르면 이제 습관적으로 갖다 매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분명히. 뭐, 매매 틀 자체가 그러시면은 상관이 없는데, 나는 이거 한 10%, 20% 볼 수 있는 재료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놓고, 습관적으로 2, 3% 오르니까, 그때부터 막 이제, 와, 손이 안절부절해가지고, 이거 안 팔고 못 버티겠어. 와, 내가 평상시 성격대로 이거는 무조건 팔아야 될 것 같아. 막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팔았고 수익 실현을 했는데, 그 다음에 올라가면은, 아, 나 잘 본 건 맞는데 나 왜 못 버텼지? 나 왜 팔았지? 이런 분들, 그런 게 이제 결국 다 소외감인데, 자, 매매하기 좋은 날, 오늘처럼 뭐 이제 시장이 좀 괜찮아 보였다, 손실이 났다, 나는. 그러면은 이게 뭐 주식을 접고 뭐 이런 거는 사실 어차피 개인의 선택이에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을 하는 게 정답? 좋다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일반 분들한테는 절대 권유를 오히려 안 해요. 안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저한테 이제 주식 친한 친구 중에 물어봤을 때 성격 안 맞으면은, 아니야 너는 하지 마. 그냥 내가 욕을 먹을지언정, 아니야 너는 하지 마. 너는 하면은 솔직히 그냥 살짝 이제 비속어 섞으면은 너 인생 조질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했다가, 그럼 이제 친구는 친한 녀석이니까 물어봤을 텐데 뭐라고 하겠죠. 야, 니 막 그러면서 막 네가 알려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분명히 성향에 대해서 무시를 못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애들이 뭐 결국 제가 하지 말란다고 안 하겠어요? 성인인데 다 나이 뭐 이제 가정 있고 한데 다 지 마음대로 합니다. 뭐 와이프한테 뭐 등짝을 맞든 뭐 알아서 해요. 결국엔 다 인생 성인 되면 아시잖아요. 결국 내 선택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누가 뭐 대신 살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다 자기 선택인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성향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 얘가 이 성향상 주식이랑 좀 안 맞아. 막 리스크를 너무 즐기는, 막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필요할 때도 있기는 하거든요. 야수의 심장이라고 하죠. 배팅, 막 미수 배팅 같은 거, 신용 배팅하고 레버리지 때리고 막 하는 거, 높은 자리에서 잡고 상따하고, 이게 분명히 이것도 성향 차이가 있기는 해요. 근데 성격에 따라 좀 어려운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주식. 그래서 저는 오히려 막 그런 사람들이 물어보면은 그냥 단호하게, 그냥 하지 마. 아니, 니 하더라도 나는 너 못 알려줘. 왜? 내가 니 알려줬다가 니 성향상 주식 말아먹을 확률 높아 보이는데, 내가 알려주는 거 닌 그대로 지키지도 못할 거야. 그러면은 니 맘대로 매매를 하겠지, 결국? 그러면은 거기서 수익이 나면 다행인데, 뭐
주식시장 아시는 것처럼 잃지만 않아도 상위 10%에 들어가요. 웃기는 시장이에요. 나머지 90%가 다 손해를 본다는 건데, 니 그럼 손해보면은 나 하소연할 거 아니야. 나한테 원망할 거 아니야. 사람인지라 아무리 친한 친구고 뭐라고 해도 돈 때문에 뭐 가족들도 문제 생기는 마당에, 형제들 뭐 이런 식으로도 문제 생기는 마당에 니가 나 원망 안 할 거 같냐? 그럼 말로는 절대 죽어도 원망 안 해. 그래 나도 죽어도 못 믿어 그거는. 이렇게 하고 대화를 끝내요. 뒤에서 막 욕하면은 이씨 나도 욕하고. 그런데 매매하기 좋은 날 손실이 났다. 그러면은 주식을 접고 뭐고 이거는 좀 알아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데, 그것보다 저라면은 매매하기 좋은 날. 자, 매매하기 좋은 날이라는 표현이 뭘까요? 시장이 좋았어. 시장이 좋았어. 시장이 좋았다.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시장이 좋았다고 하는데 시장이 좋았는데 왜 나는 손해야? 이거 원인을 찾아야죠. 근데 나는 손해야. 손실이야. 이거 원인을 찾고자 하는 게 저는 정상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 막 나 자학하고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무언가 문제가 생기면 그거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지, 나 때문에 이렇게 터졌네? 나 때문에 이렇게 망가졌네? 나 때문에 내가 매수했는데 나는 손해났네? 이거는 뭐 자기 마음이 그렇다고 위로가 되지도 않겠죠. 위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단호하게 말하면은 안 할 거면 안 하고, 할 거면은 내가 그 생각해서 진짜 주식 안 할 거다 그러면 안 하시는 게 맞는데, 내가 그래도 주식을 미련을 못 넣겠다 그러면은 그런 생각할 시간에 시장이 어떤 게 좋았는지, 좋았다는 표현이 그냥 막연하잖아요. 시장이 좋았어. 여러 종목이 올랐대. 근데 나는 왜 손해봤지? 그럼 그 손해본 이유를 찾아야죠. 나는 시장이 좋았는데 어떤 종목들이 좋았고, 어떤 테마군이 좋았고, 왜 좋았고, 어떤 차트 모습 애들이 좋았고, 그런 걸 찾고 나는 어디서 매매를 했길래 왜 손해를 본 건가? 남들 주변은 오늘 다 수익 봤을 것 같은데 지수 3% 상승. 이게 지수가 3%, 오늘 코스닥이 3%거든요. 진짜 오랜만에 3%대 상승이죠. 이거는 이제 기술적 반등이었고 급락에 의한. 그거 말고서 이런 식으로 갖다 밀렸다가 올라오는 3% 말고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3%좀 오랜만이에요. 오늘 지수 솔직히 상상 이상으로 좋았어요. 생각 이상으로 좋았는데, 이 좋다고 해서 이 지수 좋은, 이건 디스플레이 되기잖아. 지수 좋은 날, 지수가 좋다고 해서 다 수익일까요? 100명 중 99명이 수익일까요? 아니에요. 비율로 따지면 또 비슷해집니다. 대신에 이제 조금 이제 상위 10%, 잃지만 않아도 상위 10%다. 그러면 이런 지수 좋은 날은 한 상위 20%, 30% 정도까지 폭이 늘어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 결국 손해 보시는 분들은 다 손해 봅니다. 그걸 잘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 지수가 좋았는데, 이 지수가 좋으면서 오늘 시장에서 어떤 테마군들이 어떤 차트 자리에서 어떤 애들이 좋게 움직였는지, 내가 그냥 자학을 할 게 아니라 좋은 날 나는 손해봤어, 난 재능 없어, 이게 아니라 분명히 찾아보면 이유가 있거든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노력이 아마 부족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노력이라는 게 정말 상대적인 거긴 합니다. 부족했을 가능성. 자, 어떤 느낌이냐면은 기억력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똑똑한, 이제 그 순간 기억 능력 이런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죠. 초능력처럼. 그런 사람들과 일반인이 어떤 걸 암기 대결을 했다고 쳐요. 누가 이길까요? 매우 높은 확률로 당연히 그 천재가 이기겠죠. 천재라고 그냥 표현을 할게요. 재능이 훨씬 뛰어난 사람. 분명히 재능에 따라서 노력을 가하는 시간은 달라집니다. 재능이 충만한 사람과 재능이 평범한 사람, 이 두 사람이 같은 목표를 갖고서 노력을 할 때 이 사람이 10분 하면 되는 거를
일반인 평범한 분들은 100분 혹은 1000분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억울하지만 현실입니다. 사회생활 하면 똑같아요. 진짜 가끔 이제 신입 들어오다 보면은 얘기하다 보면은 정말 젊은 친구들 말이랑 막 좀 세상 돌아가는 것부터 해가지고 그 사회 그 지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전반적 일반적인 이게 20대 애들이 알 법한 그런 내용은 아닌데 좀 알고 있거나 혹은 경제 쪽에 좀 관심이 있으면은 저는 이제 주식을 하는 사람이니까 경제 쪽에 좀 더 관심이 많죠. 근데 20대 이제 좀 뭐 대학 졸업하고 새내기로 들어왔는데 대화를 하면은 좀 경제 쪽에 관심이 있나? 이거 일반 애들은 모를 텐데 이런 애들도 가끔 있어요. 그렇게 관심 있는 분야에 노력을 하거나 아니면은 일을 하다 보면은 센스가 좋은 애는 분명히 있습니다. 센스가 좋은 친구들 분명히 있죠. 이거 센스는 사실 좀 타고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게 같은 회사에서 계속 오래 하다 보면 노하우라는 느낌으로 왔다. 이 상황 1번이라는 사건이 터졌을 때는 A라는 아이템을 가져와서 해결을 해야 돼. 이런 게 이제 나중에는 자리가 잡히긴 하는데 분명히 그런 좀 익숙해지는 시간이 훨씬 짧은 친구들이 있어요. 반대로 엄청 긴 친구들이 있습니다. 학번은 다 고만고만 할 수도 있고 오히려 학번이 안 좋은 애가 있는데 정작 일을 할 때는 편한 애가 또 있어요. 센스 좋은 친구들. 그런 거는 다 겪어보셨을 거예요. 학교 생활도 그렇고 아니면은 뭐 이제 사회, 직장 하시면서도 다 느끼셨을 거예요. 같이 일할 때 편한 사람이 있죠. 일을 잘한다. 얘는 누가 봐도. 그런 분들이 있고 얘는 같은 돈 받는데 쟤랑 내가 같은 돈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도 있고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재능이라는 거는 분명히 타고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진짜 재능을 타고난 사람이 아니면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건 현실입니다. 근데 내가 매매하기 좋은 날 손실이 났다면은 이런 노력이 좀 부족했을지는 않을까? 이거는 한번 스스로밖에 정답을 줄 수 없어요. 내가 분명히 종목, 관심 종목 세팅이라던가 차트 그런 기준이라던가 혹은 재료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봤고 시나리오 같은 거를 덜 짰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첫 번째로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냥 손해본 게 아니에요. 분명히 시장이 좋은데 손해봤다는 거는 내가 욕심을 절제로 못했거나 이런 게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첫 번째는 시장에서 그래도 관심 종목 세팅 같은 거 아니면 뉴스 이런 거를 좀 체크를 잘 못했는지 안 했을 수도 있고 뭐 정말 시간이 부족했을 수도 있죠. 근데 내가 준비가 부족했으면 사실 좋은 결과를 얻어야 된다. 노력이 부족했다는 걸 내가 알면은 좋은 결과 나오기 힘든 것도 수긍을 해야겠죠, 현실적으로. 두 번째는 대체적으로 매매하기 좋은 날 손실 나는 케이스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오전장에 수익 크게 보고 장중 매매부터 오후장까지 주르륵 잃는 케이스 이건 좀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시장이 좋으니까 오전장에부터 막 매수했는데 매매하는 족족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취해가지고 매매하는 족족 수익 잘 나니까 취해가지고 오버베팅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미수도 원래 뭐 한 3배수까지만 썼다면은 그냥 풀매수 막 5배까지 막 쓰고 막 이런 아니면은 내가 원래 평상시에 한 종목당 뭐 한 1000만원씩만 매수를 하는데 좀 잘 되네 막 2000, 3000, 5000 막 이렇게 매수하고 근데 그게 이제 또 잘 되면 다행인데 지수가 좋고 시장이 좋은 거랑 내가 매매하는 것들이 계속 좋은 거랑은 분명히 또 차이가 다르거든요. 그리고 종목들이 움직임이 자 상한가를 갔다고 해서 이렇게 봤으면 상한가잖아요. 나노 CMS. 근데 내가 여기서 추가 매수를 했다면 내려왔을 때 손절 칠 수 있겠죠. 이런 거. 그리고 요거 올라가는 것 같아서 여기서 샀는데 내려가서 또 손절 치고 이 종목은 상한가인데 누구는 이 상한가를 진짜 여기서 사서 팔고 내려왔네 사서 팔고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누구는
상한가 결과적으로 잘 닫은 종목인데 고점에서 사서 밑에 손절하고 올라갈 때 사서 또 손절하고 아 이제 들어서 못하겠다 이제는 죽겠지 하는데 올라오는 거 구경만 하고 이런 케이스도 정말 많습니다. 시장이 좋았다고 해서 다 수익을 보는 게 아니에요. 종목이 상한가 갔다고 해서 다 그 상한가에 대해서 수혜를 받는 게 아닙니다. 국전약품 볼까요? 누구는 이런 곳에서 사서 여기서 손절하고 여기서 사서 손절하고 여기 상따 따라잡았다가 이거 깨질 때 손절하고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이런 거는 아시잖아요. 시장이라는 게 만만하지 않다는 거. 시세 줬다고 해서 이런 것도 결국 여기서 사가지고 막 욕심 수익 실현 안 하고 손절치고 여기서 사서 손절치고 다 있어요. 누구는 밑에서 사서 수익 이거 이렇게도 있지만 반대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시장에선 올라갈 때 사서 팔고 올라갔을 때 사서 손절하고 많잖아요. 사실 경험 그런 것들 오전장의 수익 크게 보고 시장이 계속 좋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그냥 손절 구간을 안 주고 이렇게 올라갔다는 게 아니에요. 가는 와중에 지지고 볶고 다 합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뒤집어서 말하면은 이거는 시장이 안 좋을 때도 지수 막 3, 4% 밀릴 때도 주도주 분명히 있거든요. 그 와중에 10% 20% 오른 애들 있어요. 지수가 안 좋을 때도 수익 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반대예요. 지수가 안 좋을 때도 종목 잘 컨트롤 픽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뭐 지지고 볶고 다 합니다. 수익 잘 내요. 단타 잘 하시는 분들은 이게 장점이죠. 지수가 나쁘든 좋든 나는 그냥 그날 주도주에서 눌림 매매를 하든 돌파 매매를 하든 그러니까 지수에 별로 영향을 안 받아요. 단타는. 대신에 이제 지수 따라서 뭐 수익 그 퍼센테이지를 더 길게 본다거나 이런 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내릴 때 수익 잘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지수 오를 때 손실 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수 나쁠 때 수익 잘 내는 사람도 있다. 그럼 지수 좋을 때 손절 나올 수도 있죠. 사람이니까.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시고 요거는 그냥 물론 지수 좋은 날 좀 더 심할 수도 있어요. 저는 진짜 옛날에 이걸로 갖다가 날마다 매일 벌고서 까먹고 벌고 까먹고 많이 했거든요. 오전장이 분명히 시장 단타하는 데는 꽃이에요. 제일 좋아요. 중요해요. 제일 중심인데 근데 그 구간에서 수익 내놓고 장중 심심하니까 매매를 하는데 비중 조절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내 계좌에 수익이 찍혀 있으니까. 든든해요. 수익을 보니까. 안 흔들려. 그러니까 그 수익금을 담보로 그냥 계속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다 보니까 야, 나 분명히 아침에는 막 수익금 많았는데 오후장 넘어가고 있다 보니까 뭐야? 언제 그거 다 눈 녹듯이 사라졌지? 어디 갔지 내 돈? 아, 그러니까 이제 또 초조해져요. 초조해지니까 나 이거 아까 전에 수익이었는데 이거 한방 복구 심리 또 여기서 이제 복구 심리 나오죠. 개인들의 필살기 복구해야 된다. 그래서 베팅 또 더 크게 하고 미수 베팅하고 깔끔하게 마무리로 마감하는 시장. 이거는 평상시 장도 조심해야 되는데 시장이 좋으면 좋을 때 더 생각도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시장이 좋을 때 그만큼 베팅 많이 해서 수익금 잘 챙기는 것도 중요한데 결국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실력이에요. 실력이에요. 그리고 이런 컨트롤 하는 것조차 실력 안에 들어갑니다. 이것도 실력이에요. 내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거랑 내 수익금에다가 이제 뭐 만족을 하는 것도 중요한 거고 반대로 오늘 시장 나는 이건 좀 정말 할만하다 5장까지 계속 수적 계속해. 수익 잘 나면은 실력 되시면은 좋은 선택이죠. 수익금을 폭발시켜버릴 수 있는 그런 날이니까. 근데 실력이 조금 긴가민가 하거나 아니면 오전장이 챙긴 게 진짜 시장이 수익을 줬는지 아니면 내가 실력이 되는데 시장이 좋아서 거기다가 겸사겸사로 수익을 얻은 건지도 잘 생각해야 돼요. 시장이 저는 오늘 사실 어제 오늘 좀 벌었는데 이게
단타 계좌에서는 좀 많이 벌긴 했는데, 이게 결국 뭐 제 실력도 없다고는 말 못하죠. 이게 좀 재수없을 수 있지만 있어요. 제가 종목 선정을 어찌됐든 잘 한 거니까 그런 거는 제 실력이죠. 종목 선정 그리고서 뭐 목표가 이런 거 해가지고 오늘 얘는 꼭 물고 뜯어야겠다 라고 생각했던 거, 이거는 제 실력이에요. 애초에 종목을 잘 봐뒀던 거는. 근데 퍼센테이지가 잘 받쳐주고 했던 거는 지수입니다. 지수가 좋으면은 매매하기, 변동성, 위에서 이런 흔들게, 지수가 나쁠 때는, 오늘 BNC로 제일 수익 많이 났으니까, 지수가 나쁠 때는 이게 밀리면은 5%, 오늘 결과적으로 5% 밀렸는데 이게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반등 줄 수도 있어요. 이게 지수의 영향이거든요. 지수가 좋으니까 조정을 줄 때 폭이 짧아요. 막 2%씩, 2, 3%만 줘요. 근데 지수가 안 좋거나 막 뭔가 좀 느낌이 쌓여요, 시장. 그럴 때는 흔들릴 때 기본적으로 5%더 밀릴 수도 있습니다. 왜? 개인들, 다른 사람들도 매매하면서 그 지수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밀리면은 오늘 지수 안 좋은데 팔아야겠다, 손절 쳐야겠다, 이런 생각도 당연히 따라오겠죠. 그게 쌓이고 쌓여서 매물로 나오는 거고, 그 매물을 보고 누군가는 이제 투매하는 거고, 놀라서 파는 거고, 무서워서 파는 거고. 이게 시장이 정말 유기적이에요. 다 엮어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하나만 딱 그게 정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은 솔직히 저는 시장이 분명히 좋았다, 시장이 엄청 받쳐준 건 있어요. 그냥 받쳐준 게 아니라 엄청 좋았어요. 엄청 받쳐줬어요. 특히 오늘은.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 지금 뭐 제가 그냥 이제 몇 개만 설명드렸는데, 이거 외에도 분명히 자신만의 또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노력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이게 노력뿐 아니라 좀 디테일하게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노력이 부족했다라는 거는, 노력 부족은 관심 종목 설정, 차트 봐두는 뭐 그런 자리, 차트 자리 뭐 체크, 재료 체크, 미리 뭐 재료에 대해서 혹은 시나리오 같은 걸 좀 써놓는 거, 이거는 노력으로 할 수 있는 분야죠. 이거는 노력으로 할 수 있는 분야예요. 대신에 실력 부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관심 종목 자체를 설정할 줄 모른다거나, 아니면은 설정하는데 관심 종목을 세팅하는데 약한 거예요. 그 기준이. 내가 얘네들 좀 봐야겠다라고 했는데 걔네가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좋은 움직임을 못 보여준다? 그거는 관심 종목 내가 세팅을 하는 그 실력이 아직 모자르신 겁니다.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면 그 실력을 키워야겠죠. 관심 종목에 대해서 정말 좋은 테마, 좋은 종목들, 시장에서 관심 쏠려 있고 아니면 뒤에 움직일 수 있는 것들 더 압축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방면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 차트 자리 같은 것도 차트를 볼 줄 모르면은 차트 자리 체크가 뭔 필요가 있어요. 이 차트가 지금 어느 정도 좀 좋게 갈 수 있는, 좋아 보이는 차트인지, 아니면은 거들떠도 보면 안 되는 차트인지, 그거 자체를 볼 줄 모른다면은 차트 자리 체크 같은 게 의미가 없죠. 차트 자리 체크를 할 기준이 없는데 체크를 어떻게 해요? 그리고 재료에 대한 것도 똑같아요. 재료 해석도 스스로 계속 해봐야지 느는 거지, 안 해봤는데, 애초에 그쪽에 머리를 안 써봤는데, 나 수학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부터 그냥 책 덮고 난 그때 잤는데 미분 적분을 어떻게 해요? 그런 개념. 내가 실력이 부족해서 손실이 난 건지, 노력이 부족해서 손실이 난 건지, 이런 것부터 좀 정말 이게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장이 좋은데 손실이 나면은 이거 외에는 그럴 수 있죠. 외부적 요인, 진짜 이거는 핑계 될 수 있어요. 외부적 요인. 나 매매 하는데 팀장이 불렀다. 아니면은 막 사장님이 불렀다. 막 누가 호출했다. 호출당했다. 누구한테 호출당했다. 아니면은 뭐 이제 미팅 같은 게 엄청 길어졌다. 예상외로. 그러니까 시장을 내가 못 볼 정도로, 실력은 조금 그래도 볼거 하고 하면은 수익 냈을 것 같은데, 내가 어떤 거 사놓고서 진짜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겨서
뭐 1시간, 2시간 동안 핸드폰을 못 봤어. 직장인분들은 이런 상황 꽤 있기는 해요. 특히 밑에 분들은, 신입분들은 좀 많죠. 눈치 보느라 핸드폰도 못 보고. 그렇기 때문에 요런 경우이면은 자학할 필요는 없어요. 솔직히. 이거는 근데 좀 예외 케이스고, 이거는 그냥 제가 우스갯소리로 좀 넣어놓은 건데 있을 수는 있으니까. 근데 대부분은 이거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내가 이런 거 다 볼 줄 아는데 안 봐둔 거죠. 아니면은 애초에 볼 줄을 모르는 거죠. 볼 줄 모르면 뭐 해야 되죠? 실력을 키워야죠. 실력이 된다라고 내가 스스로 생각하면은 뭐 해야 되죠? 노력을 해야죠. 결국 실력 키우는 것도 노력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시장이 좋다고 그냥 말 조금 험하게 할게요. 개나 소나 수익 내주는 게 아니에요. 시장이 지수 3%라고 개나 소나 시장에 100명이 매매해서 지수 3% 올랐으면은 그 100명이 다 3% 수익일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절반 이상은 손해입니다. 이게 주식시장이에요. 잘 알아두셔야 돼요. 지수 3% 올랐으니까 다 수익? 100명 참여해서? 그렇게 평화로운 곳이었으면 주식으로 갔다가 패가망신 하시는 분들이 없겠죠. 깡통 차시는 분들도 없을 거예요. 다들 그런 얘기 보셨잖아요. 총만 없을 뿐 전쟁터 다육이 더 치열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인생 걸고 하는 거니까. 이 돈, 자금. 근데 그런 곳을 들어왔는데, 아니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오징어 게임 450억 걸려있는 게임 내가 들어갔어요. 참여했어요. 내 모든 걸 걸고 노력을 하겠죠. 그 게임에 들어갔다면. 주식도 그거랑 똑같이 생각을 하면 돼요. 내 모든 걸 걸고 들어왔는데 반 장난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아, 이거 돈에 대해서 그 가치를 우습게 본다라고는 좀 그런데 그 돈의 가치를 정확히 판단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이번 달 500 이러면 그냥 다음 달 월급으로 채워 넣지. 이런 생각? 그 500이 쌓여서 5천이 되고 1억이 되고 2억이 되고 하는데 처음에는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몰라요. 근데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1억이든 다 같은 돈입니다. 1억 있는 사람한테 100만원은 그렇게 큰 돈이 아닐 수는 있어요. 상대적으로. 근데 주식 매매를 하실 때 각자 방금 그런 식으로 갖다 매매하시지 않잖아요. 내 자산이 10억이 있는데 뭐 100만원으로만 매매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내 주식을 매매한다는 거는 대체적으로는 자산에 불리고 싶은 증식 욕구가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내가 지금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을 더 끌고 올 거고, 그만큼 꽤 큰,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주식 처음 시작할 때 보통 한 2, 3천 들고 시작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2, 3천이면은 사회초년생 연봉입니다. 연봉 1년 내내 깔끔하게 모아야 돼요. 한 푼도 안 쓰고. 즉 시간으로 환산하면은 일반 직장인분들 2, 3천이면 사실 2, 3년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간단하게. 사회초년생 기준. 그 2, 3년을 시간을 베팅을 하는 건데 그 2, 3년 동안 일을 한 걸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그냥 2, 3년을 일을 했는데 무급으로 일을 해요. 하실 거예요? 누가 해요? 2, 3년 무급으로 일하라는데. 안 하죠. 근데 주식시장에 2, 3천 돈 들고 들어와서 하는데 난 죽어도 안 할 거면서 무급이면은. 근데 노력하는 거 보면은 무급이랑 다를 거 없이 대부분 나는 노력했다고 하는데 누구한테 내세울 수는 없습니다. 나 이 정도로 노력했어 라고 했을 때 인정받을 정도로 하시는 분이 몇이나 있죠? 떳떳하게 얘기하실 수 있을 정도인 분들이 정말 드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떳떳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제 친구들이 미친놈이라고 욕을 했었으니까. 안 만나요, 사람을. 안 만나고 그냥 앉아가지고 차트 보고 뉴스 보고 하루 종일 이걸 하고 있습니다. 사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라고 말을 하죠. 이렇게 살아요, 저는.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했어요.
나는 이렇게 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가 저는 노력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구한테는 높아 보일 수 있고 누구한테는 그래 저 정도는 해줘야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자극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무급으로 2, 3년 죽어도 일 안 할 거면서 2, 3년의 시간 주식에다 그냥 투자해서 날리는 거 진짜 금방이거든요. 2, 3천? 2, 3년 그냥 내가 노력한 거 다 날라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그 돈이 가벼울까요? 안 가볍다니까요. 무거워요. 엄청 무겁죠. 내 2, 3년 뼈 빠지게 한 건데, 사회초년생 때. 근데 노력은 안 해. 매매는 해. 수익은 내고 싶어. 욕심만 많아. 사회생활, 직장생활 할 때 그런 상사분들 다 있죠. 일하는데 야, 쟤는 그냥 의자에만 앉아있는 것 같은데 돈을 막 5천, 1억씩 받아가네. 배 아파요. 배 아픈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회사마다 다 있어요. 이거는 없을 수가 없어요. 구조상. 그게 노력 안 하는 자신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남들이 봤을 때,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들이 봤을 때, 네 노력 그거밖에 안 해놓고서 돈 벌려고? 기분 나쁘시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거에 해당되는 분들은 기분이 나쁘신 게 정상이에요. 들었을 때,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 정도밖에 노력을 안 했구나. 기분 나쁘셔서? 뭐 제 채널 안 보셔도 돼요. 대신에 욕하면 차단합니다. 논리적으로 말씀하신 건 상관없는데 욕 그냥 하면은 저는 거들떠도 안 보고 차단해요. 옛날엔 막 싸웠는데 이젠 지치더라고요. 재미도 없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누군가한테 떳떳하게 이 정도 노력을 하고 있다, 이 정도 노력을 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하고 계신 건지, 주식시장이 그렇게 만만한 건가, 내 2, 3년 초년생 때 일했던 연봉 그게 이렇게 순식간에 날아갈 그 정도로 갖다 내가 가볍게 베팅할 수 있을 정도인가, 내가 노력했던 게. 근데 매매하시는 거 보면 대부분은 자신은 노력을 많이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절대적 총량치를 봤을 땐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사람이다 보니까 스트레스 풀고 술 마시고 놀아야죠. 잔소리가 좀 길어졌는데 여하튼 이 말을 보니까 좀 와닿기는 하더라고요. 옛날에 그런 제 생각도 났고, 시장 매매할 때 아주 요거에 대해서 좀 각자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뭐 무조건 좋다고, 시장이 좋았다고 무조건 수익 보는 건 아니에요. 저도 시장이 좋은데 손해보는 날도 아직도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하다 보면은. 근데 이제 그거랑은 좀 별개입니다. 분명히. 시장이 좋았는데 내가 손해를 봤다면은 내가 뭐 못 봤던 포인트가 있는지, 내가 노력을 더 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지, 아니면은 내가 좀 차트라던가 뭐 이런 거를 조금 간과한 게 있는지, 가볍게 보고 넘어간 게 있는지, 그런 곳에서 막 시세를 세게 줬다면은 좀 다방면에 분명히 이유가 있거든요. 그냥 매매하기 좋은 날 나만 소실 났어, 나 주식 접어야 되나? 자학하실 게 아니라 뭐 주식 접으실 거면 그냥 접으시면 돼요, 사실. 근데 그렇게 자학하시는 분들 중에 주식 접는 분들이 없어서 하는 말이에요, 이게 사실. 주식 시장이 그렇게 한번 들어오면 쉽게 나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본전 심리가 인간이 얼마나 강한데요. 내가 그리고 이 시장한테 져야 되나? 이 생각도 하고. 그럼 결국 주식 할 거잖아요. 근데 할 건데 그 뒤에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해요. 또 하면은 나 지기 싫어 하고서 그냥 또 달려들어요. 아무 계획, 대책 하나도 없이. 그런 분들 이 영상 듣고서 좀 기분 나쁘실지언정 좀 그래도 뭐 저를 욕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대신에 자기 자신도 한번 좀 둘러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